한국 소년이 그의 아버지가 미국을 위해 복무하며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말하자 미국인 교사는 비웃었다. 그러나 갑자기 한 대령이 교실에 들어와 그 소년에게 경례를 했다. 진호의 다리가 떨렸다. 교실 앞에 서자 그의 심장은 마치 꽹과리처럼 귓가에서 울렸다. 30쌍의 미국 학생들의 눈동자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목에 걸린 명예훈장을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그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었다. 존슨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서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조롱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칼날처럼 진호의 자존심을 베어갔다. 자, 소년 누구를 존경하냐고.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울려 퍼졌다. 그 음성에는 이미 비웃음이 깔려 있었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손가락 사이로 메달의 차가운 금속을 느끼며 머릿속으로 영어 문장을 되풀이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아야 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제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미국 육군의 하사였습니다. 명예훈장을 받으셨어요. 말이 더듬더듬 서툰 영어로 흘러나왔다. 먼저 교실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진호의 귀에 폭풍전야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의 날카로운 웃음이 그 침묵을 산산조각냈다. 그래, 물론이지. 그리고 나는 나사의 우주비행사였지.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앞줄의 금발 소녀는 옆 친구에게 팔꿈치로 찌르며 어디서 그런 얘기를 지어냈대? 하고 키득거렸다. 뒷자리의 여학생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진호의 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진호는 꼿꼿이 서 있었다.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그는 눈길을 돌렸다. 문간에 서 있는 한국인 청소부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일순간 그들의 시선이 교차했고 그 낯선 노인의 눈빛에서 진호는 무언가를 읽었다. 동정? 아니면 인정? 그것은 진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이 넓은 학교에서 그를 이방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진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고개는 숙였지만 등은 꼿꼿했다. 아버지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눈물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진호는 메달을 꽉 쥐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했다. 아마도 아버지는 당당히 서서 모든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을 것이다. 그렇게 진호도 견뎌내야 했다. 교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시지 않았다. 존슨 교수는 다음 학생을 지목했지만 진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던 모습, 그리고 미국에서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라는 어머니의 희망 섞인 약속,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여기서는 아무도 그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교실 밖에서는 수민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또 한 번의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진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목에 걸린 메달이 햇빛에 반짝였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수민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의 눈에 담긴 기대를 보았다. 그 희망을 깨뜨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남편을 잃었고 고국을 떠나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들과 그 희망뿐이었다. 괜찮았어요, 엄마.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영어가 아직 어려워요. 수미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시간이 걸릴 뿐이야. 네 아버지도 처음에는 힘들었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장벽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와 그의 가족의 진실과 명예에 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3달 전 서울의 좁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골판지 상자에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민의 손가락이 각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마치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는 것처럼. 왜 꼭 미국에 가야 해요, 엄마? 진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다. 수민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사진 속 미소는
마치 보물처럼 희귀했다. 김하사는 항상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 네 아버지가 항상 네가 거기서 공부하길 원하셨어, 아들아.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진호는 목에 걸린 메달을 만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품 중 유일하게 그가 가져갈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오직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쓴 편지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다. 그 편지는 어머니가 진호의 18번째 생일에 주기 위해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수미는 다시 한번 메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아버지는 전쟁 중에 중대 전체를 구해냈어. 그는 그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미군들은 그를 깊이 존경했단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부심 아래에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그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느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미국에 가면 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수민이 약속했다.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태권도, 메달들과 상장들을 상자에 넣으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그의 침대 옆 탁재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군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 진호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눈에서 그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마도 그것은 진호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따뜻함도 보였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진에 속삭였다. 물론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깊고 단단한,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들아. 아침이 밝아올 때 진호와 수미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진호는 서울의 익숙한 거리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강남의 높은 건물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새벽 안개에 쌓인 남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진호가 물었다. 수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우리는 네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의 유산을 찾아야 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진호는 메달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그것은 그와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한국과 미국,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진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미국 학교 첫날, 진호는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다. 수미는 용기를 주듯 아들의 어깨를 꼭 쥐었다. 자신감을 가져 진호야, 네 아버지의 아들답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구멍이 메어왔다.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호막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진호는 한국 학교와의 차이점에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은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껌을 씹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여러분, 새 학생을 소개합니다. 리베라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녀의 말은 학생들의 웅성거림 속에 거의 묻혀버렸다. 이 학생은 한국에서 왔어요. 이름은 진호 김입니다. 모든 눈이 진호에게 쏠렸다. 그 시선들이 마치 현미경 아래 놓인 표본처럼 그를 관찰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뒤에서 키득거렸다. 다른 누군가는 귓속말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한대 하고 물었다. 리베라 선생님은 진호에게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그는 미리 외워둔 영어 문장들을 더듬더듬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호 김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발음이 어색하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진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미소를 유지했다. 어머니가 항상 말했듯이 미소는 모든 언어에서 통한다. 오전 수업은 혼란스럽게 지나갔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빠르게 흐르는 강물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았다. 그는 표류하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와 말을 해야 할지. 교실과 달리 여기에는 지정된 자리가 없었다. 진호는 빈 테이블을 발견하고 혼자 앉았다. 도시락을 열자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뭐야 그거? 냄새 좀 봐. 진호는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밥과 불고기를 내려다 보았다. 한국에서는 가장 평범한 도시락이었지만 여기서는 외계 음식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도시락을 닫고 물만 마셨다. 그때 한 소녀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맛있어 보인다. 뭐야? 진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입니다. 나는 에밀리야. 소녀가 말했다. 내 목걸이 정말 멋있다. 그게 뭐야? 진호는 목에 걸린 메달을 만졌다. 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에밀리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에밀리는 짧게 손을 흔들고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짧은 대화는 진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마지막 수업 역사 시간은 그 희망을 곧 산산조각냈다. 존슨 교수는 첫눈에 진호를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자네가 우리의 외국인 학생인가? 그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마치 질병처럼 강조했다.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네. 90분 동안 존슨 교수는 미국 남북전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진호에게는 한 번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진호를 힐끗거릴 때마다 그는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진호는 나이든 한국인 남자가 바닥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 노인의 눈에는 이해와 동정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바닷속에 두 개의 작은 한국 섬이었다. 그 짧은 순간의 연결감은 진호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적어도 이 넓은 학교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 박성호는 15년 동안 이 학교의 복도를 쓸어왔다. 학생들은 그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고 교사들도 좀처럼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마치 학교의 벽지나 바닥 타일처럼 배경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의 관찰력 있는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박 씨는 새로운 한국 학생이 등교하는 것을 보았다. 소년의 뒷모습이 어딘지 익숙했다. 소년이 돌아섰을 때 박 씨는 그의 목에 걸린 군인 메달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강물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한국 전쟁 당시 그는 미군을 위한 통역사로 일했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은 대부분 흐릿해졌지만 어떤 얼굴들과 이름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특히 많은 미국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 그 한국계 미국인 하사관을 수업이 끝난 후 진호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지나갈 때 박 씨는 소년의 표정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첫날은 분명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박 씨는 마음속으로 소년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의 위치에서는 함부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 그 대신 박 씨는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다. 그날 오후 그는 교무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대화는 대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우리 새 학생, 그 작은 한국 꿈에 대해 들었어요?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자기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다고 주장하더군요. 아마도 인상을 주려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박 S의 손이 빗자루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아이들은 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다른 교사가 동의했다. 특히 외국인 아이들은요. 박 씨는 대화를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메달, 그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명예훈장, 미군 최고의 연계. 그날 밤 그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박 씨는 오래된 기념품 상자를 찾아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들이 있었다. 전쟁 중에 찍은 사진들, 그가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있었다. 중대 사진. 중앙에는 분명히 김 하사가 서 있었다. 박 씨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하사관의 모습은 오늘 본 소년의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같은 눈매, 같은 턱선, 심지어 같은 결연한 표정까지. 이럴 수가. 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소년이 김하사의 아들이라고?
박 씨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저 조용히 일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민자로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김하사의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는 침묵할 수 없었다. 박 씨는 결심했다. 내일 그는 소년에게 말을 걸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오만한 존슨 교수에게도 진실을 알릴 것이다. 침대에 누워 박 씨는 오랜만에 전쟁의 악몽 없이 평온한 밤을 보냈다. 마치 오래된 부채를 갚을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다. 진호는 미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존슨 교수의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것은 미세한 행동들로 시작되었다. 진호가 손을 들면 교수는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무시했다. 다른 학생들의 실수는 너그럽게 넘어가면서도 진호의 작은 발음 오류를 지적하여 반 전체가 들을 수 있게 교정했다. 헬핑이 아니라 헬프, 김군. 아마도 한국에서는 그런 발음이 허용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미국이네.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다. 진호는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했던 역사 에세이를 돌려받았다.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진 교정 표시와 함께 상단에는 미국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C 학점이었다. 진호는 종이를 접어서 책가방에 넣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에세이를 위해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에게 영어 문법까지 확인받았다. 그가 아는 한 그 에세이는 완벽했다. 점심시간, 진호는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한 놀림을 피하기 위해 샌드위치만 가져왔다. 그는 먹으면서 영어 단어장을 펼쳐놓고 공부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에밀리였다. 안녕 진호.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다. 내일 한국 전쟁에 대한 그룹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됐어. 우리 팀은 너와 나 그리고 브랜든 타일러야. 진호는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친절은 차가운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그에게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다. 고마워요. 그는 겨우 말했다. 내 영어가 많이 좋아졌어. 에밀리가 말했다. 그나저나 그 메달 항상 착용하더라. 진호는 목에 메달을 만졌다. 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테이블 반대편에 타일러와 브랜든이 와서 앉았다. 타일러는 진호의 말을 들었던 모양이다. 내 아버지도 전쟁에 참전했어. 타일러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거기 있었지. 브랜든이 킥킥 웃었고 에밀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런 작은 모욕들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자신의 분노를 삼켰다. 싸움이 아니라 인내로 이길 것이다. 수업이 끝난 후 진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책을 정리했다. 다른 학생들이 먼저 교실을 빠져나간 후에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군중 속에 섞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것. 복도로 나오자 그는 한국인 청소부 아저씨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은 그들의 시선이 더 길게 마주쳤다. 괜찮니 학생? 노인이 한국어로 물었다. 진호는 놀라서 멈춰 섰다. 몇 주 동안 모국어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 익숙한 음절이 그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네, 괜찮습니다. 진호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 노인은 빗자루에 기대어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내 메달.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내 아버지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그에게 성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 노인의 눈빛에는 진실된 관심이 담겨 있었다. 김준호입니다. 진호가 대답했다. 미군에서는 존 킴이라고 불렸대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다. 존 킴? 노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38선 부근의 존 킴 하사관? 진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서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살아있구나. 그의 정신이. 수미는 아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항상 웃고 떠들던 활발한 소년이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식탁에서도 말이 없어졌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시간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학교,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곧 나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그날 밤 수미는 진호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아들에게 공간을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가볍게 노크했다. 들어와요. 진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수민이 방에 들어섰을 때 진호는 침대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김준호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웃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결코 카메라 앞에서 웃는 법이 없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수민이 부드럽게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수민이 오래 보지 못했던 고뇌가 서려 있었다. 엄마, 진호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수민은 아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동안 그녀는 말이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네 아버지는 미군에게 몸싸움 기술을 가르쳤어. 그녀는 마침내 시작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은 아니었지만 모두에게 존경받았지. 미국인들조차도 그의 지도를 기꺼이 따랐어. 진호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어느 날 훈련 중에 사고가 있었어. 수민이 계속했다. 폭발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아래 갇혔지. 네 아버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여러 번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해냈어.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진호는 메달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학교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해요. 수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터치는 부드러웠다. 절대로 네 아버지의 명예를 의심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가 여기 있었다면 거짓말로 맞서지 않고 진실로 맞섰을 거야. 분노가 아닌 존엄으로.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존슨 교수는 제가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이들도 그래요. 수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그들은 아들의 아버지를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녀는 말했다. 네 아버지가 나에게 항상 말했던 것처럼 수미나 진실은 황금과 같아. 일시적으로 묻힐 수는 있지만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어.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결의가 번쩍였다. 아버지가 맞아요. 제가 진실이 드러나게 할게요. 수미는 미소를 지었다. 순간 그녀는 아들의 눈 속에서 남편을 보았다. 같은 결연함, 같은 고집, 같은 명예에 대한 헌신. 그녀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자, 이제 좀 먹자. 그녀는 말했다. 냉장고에 김치찌개가 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진호는 메달을 꽉 쥐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꿈속에서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와 함께 걸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칠판에 적힌 주제를 보았을 때 진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리베라 선생님은 밝은 미소와 함께 설명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교실이 흥분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즉시 서로에게 누구에 대해 발표할 것인지 물었다. 어떤 아이는 스포츠 스타를, 다른 아이는 유명 배우를 선택했다. 진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존경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리베라 선생님은 자원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교실을 둘러보다가 진호에게 머물렀다. 진호, 어떠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진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귀퉁이에서 존슨 교수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리베라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러 왔다고 했지만 진호는 그가 자신을 지켜보기 위해 온 것임을 알았다. 저는 진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영어 문장은 머릿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매일 밤 연습했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제 아버지는 미국 육군의 하사관이었습니다. 진호는 메달을 꽉 쥐었다. 그것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많은 미국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진호는 목에 걸린 메달을 들어 올려 보여주었다. 빛나는 금속이 교실의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다. 그 순간 존슨 교수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다. 그것은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냉혹했다. 그래, 물론이지. 그리고 나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였어. 교실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손에 쥔 메달이 갑자기 1000kg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리베라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존슨 선생님, 그건 불필요했어요. 그녀가 항의했다. 존슨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아이는 미국에 와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진호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굳어 있었다.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약속,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맹세, 모두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진호, 자리에 앉으세요. 리베라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진호에게 그것은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는 동정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했다. 수업이 끝나자 진호는 책을 집어들고 빠르게 교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누군가와 부딪혔다. 박 씨였다. 노인은 진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한국어로 물었다. 진호는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다. 말들이 경류처럼 쏟아져 나왔다. 존슨 교수의 조롱, 그부들의 웃음,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순간 그는 훌쩍이며 말했고 때로는 말이 엉켜버렸다. 박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분노가 서렸다. 진호가 말을 마쳤을 때 박 씨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아버지는 명예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진호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박 씨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곧 알게 될 거야.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호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 조용한 청소부의 등 뒤에는 무언가 더 큰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네 아버지의 이야기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박 씨가 말했다. 오늘 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진호는 대답하려 했지만 학교 종이 울렸다. 다음 수업 시간이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다시 잡았다. 가봐라 학생, 늦지 마라.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진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았다. 박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진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작은 위안이었지만 그 순간 그에게는 전부였다. 박성호의 아파트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성호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 작은 책장에는 한국어 소설들과 영어 사전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작은 나무 상자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 상자를 마지막으로 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맨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전화번호였다. 미첼 대령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 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번호가 여전히 유효할까? 미첼 대령은 아직 살아있을까?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때는 대령의 은퇴를 축하하는 짧은 편지를 보냈었다. 손이 여전히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박 씨는 오래된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각 숫자를 누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38선 근처의 차가운 밤들, 폭격 소리, 공포, 그리고 그 와중에 피어난 형제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 씨는 아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 번째 벨소리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깊고 거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박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5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홍수처럼 밀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다시 물었다. 미첼 대령님. 박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영어는 여전히 억양이 강했지만 확실했다. 저는 박성호입니다. 38사단의 번역사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길고 놀란 침묵이 이어졌다. 박 씨는 미첼 대령이 그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곧 대령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박, 이런, 정말 자네인가? 몇 년이 지났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해졌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령님. 박 씨가 답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호와 존슨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 하사관의 아들이 미국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아버지의 업적을 아무도 믿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모욕적인 장면들. 그 아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령님. 박 씨가 말을 마쳤다. 누구도 그의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첼 대령의 숨소리가 무거워졌다. 그것은 분노에 찬 숨소리였다. 김 하사관의 아들이라고? 자네는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그 아이는 목에 명예 훈장을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너무나 닮았습니다. 미첼 대령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자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게. 박, 학교 이름과 주소를. 박 씨는 모든 정보를 전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령님,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첼 대령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겼다. 내일 그곳에 가겠네. 아무도 내 부하의 명예를 더럽히게 놔두지 않겠어. 특히 김 하사관 같은 사람의 명예는. 전화를 끊기 전 미첼 대령은 한 가지 더 물었다. 그 소년의 어머니도 함께 있나? 네, 그렇습니다. 좋네. 그녀도 마침내 정의를 볼 수 있을 것이네. 통화가 끝나고 박 씨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5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무언가가 마침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전쟁의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젊은 김 하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 오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오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거의 학교에 가지 않을 뻔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수민이 문을 노크했을 때 그는 기침 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아파요, 엄마. 오늘은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수민은 아들의 방에 들어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었다. 그녀의 직감이 작동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들이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진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진호는 이불 아래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불 속에서 작고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곳에서는 조롱과 비웃음이 없었다. 그곳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여전히 존경받는 영웅이었다. 진호야. 수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말해봐. 엄마는 알 권리가 있어. 천천히. 진호는 이불을 내렸다. 그의 눈은 붉었다. 어젯밤 내내 울었음이 분명했다. 망설이다가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존슨 교수의 조롱, 그부들의 웃음, 그리고 마치 그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까지.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곧 분노로 붉어졌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것은 너무 심했다. 남편의 기억이 모욕당하고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오늘은 함께 학교에 가자.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안 돼요. 진호가 놀라서 소리쳤다. 더 심해질 거예요. 수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버지는 절대 도망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1시간 후 진호와 수미는 학교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수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그녀는 완벽한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톰슨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가 비서에게 말했다. 비서는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톰슨 선생님은 예약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수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즉시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비서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수민과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양식을 작성하시면 교장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에 연락드릴 겁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수민은 항의하려 했지만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부인. 그들이 돌아보자 박 씨가 서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 부인.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편분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수민의 눈이 커졌다. 당신 제 남편을 아셨나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는 거의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명성은, 그리고 오늘 학교 전체가 그가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에요, 박 아저씨? 박 씨는 시계를 보았다. 곧 알게 될 거야. 첫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다. 가는 게 좋겠다. 네 자리에 앉아 있어라.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렴. 엄마는 여기 있을게. 진호가 교실로 향하는 동안 수미는 박 씨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박 씨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 부인. 마침내. 수미는 더 질문하려 했지만 갑자기 학교 정문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도착한 것 같았다. 교사들이 복도로 나와 무슨 일인지 보려고 했다.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이런 군인이 오셨네요. 장교 같아요. 수미는 박 씨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 순간 수미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뭔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았다. 역사 수업이 한창이었다. 존슨 교수는 남북전쟁의 게티즈버그 전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진호는 책상에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제의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설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은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다. 진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마도 지각한 학생이거나 사무실에서 온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침묵이 교실을 감쌌다. 그 이상한 정적이 진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천천히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완벽한 군복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고 그의 자세는 수십 년의 군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대부분 희끗희끗했지만 그의 눈은 젊음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존슨 교수는 문장 중간에 말을 멈췄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짜증이 깔려 있었다. 군인은 그를 무시했다. 그의 눈은 교실을 천천히 훑었고 마침내 진호에게 멈췄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교실을 가로질러 정확한 걸음으로 진호에게 다가왔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에밀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브랜든과 타일러조차 경외심에 찬 표정이었다. 군인이 진호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는 거수경례를 했다. 그것은 완벽한 경례였다. 군인이 하급자가 아닌 상급자에게 하는 종류의 경례. 자네가 진호 김일세. 군인의 목소리는 깊고 강했다. 진호는 말을 잃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리처드 미첼 대령이네. 자네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지.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미첼 대령은 클래스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했다. 여러분께 제가 알았던 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숨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 대해서요. 존슨 교수는 충격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벽 쪽으로 물러섰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50년 전 한국에서의 일입니다. 미첼 대령이 계속했다. 우리는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격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있던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심지어 항상 산만한 학생들조차 대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잔해 아래 갇혔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 하사관이 미첼 대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여러 번 들어가 우리를 하나씩 구해냈습니다. 그가 구한 마지막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대령은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은 부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찍은 것입니다. 자네 아버지가 여기 있네, 가운데.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군복을 입은 30명의 남자들 사이에서 그는 즉시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조용히 중앙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사진이었다. 김 하사관은 우리의 전투기술 교관이었네. 미첼 대령이 계속했다. 그는 미국인이 아니었지만 모든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어. 심지어 가장 고집스러운 병사들까지도. 미첼 대령은 존슨 교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을 구할 수도 있었네. 하지만 그는 7번이나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부상당한 병사들을 데리고 나왔어. 마지막으로 구한 사람이 바로 나였지. 내 다리가 무거운 들보 아래 끼어 있었지.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와 함께 남았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했지. 미첼 대령은 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 아버지가 받은 명예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이네. 김 하사관의 이름은 전쟁 기념관에 새겨져 있어.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전설이었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수치심 없이 자유롭게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부심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미첼 대령은 진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알았던 가장 용감한 남자 중 한 명이었네. 그리고 지금 자네를 보니 그의 아들이 틀림없구먼. 같은 눈, 같은 결이. 그 말에 진호는 등을 더 꼿꼿이 폈다. 마치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았다. 미첼 대령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번에는 더 작고 더 낡은 사진이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갑 속에 간직되어 온 사진임이 분명했다. 이 사진은 부산 사건 직후에 찍은 것이네. 대령이 설명했다. 네 아버지는 여기 중앙에 있어.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군복을 입은 30명 정도의 남자들 무리 속에서 그는 즉시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진들과는 달리 이 사진 속의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다. 그날은 특별했어. 미첼 대령이 계속했다. 네 아버지는 보통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그날 우리 모두가 무사히 돌아온 후 그는 미소를 지었지. 진호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그는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단지 이야기와 사진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미국인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김 하사관은 우리의 전투기술 교관이었지. 미첼 대령이 교실 전체에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생존기술, 근접전투,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에 대해 가르쳤다. 명예는 메달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그는 항상 말했지. 브랜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미첼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그러면 진호가 말한 것이 진짜였던 거예요? 브랜든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진짜였을 뿐만 아니라 미첼 대령이 대답했다. 그는 심지어 겸손하게 말했어. 김 하사관의 명예훈장은 미군이 외국 태생의 군인에게 수여한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 중 하나였지. 그의 행동은 우리 부대 전체의 교훈이 되었어. 미첼 대령은 진호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진호가 대답하기 전에 교실 문이 다시 열렸다. 수민이 박 씨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을 찾았고 그런 다음 미첼 대령에게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 인식의 표정이 스쳤다. 미첼 대령님, 그녀가 부드럽게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다. 제 남편이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령은 수민을 향해 걸어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 부인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편분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늦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령님. 미첼 대령은 다시 교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존슨 교수에게 멈췄다. 교수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 하사관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령이 교수에게 직접 물었다. 그는 내 다리가 잔해에 끼어 있을 때 주변 건물까지 무너지고 있었음에도 나를 구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습니다. 대령은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물체를 꺼냈다. 그것은 닳고 긁힌 군인 신분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김 하사관의 신분증입니다. 그가 저를 구한 후 폭발이 또 일어났고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를 구한 대가로요. 그는 살아남았지만 오른쪽 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신분증을 진호에게 건넸다. 이것은 네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지난 5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왔어. 이제 그것은 내게 돌아가야 할 것 같구나. 진호는 경외심을 가지고 신분증을 받았다. 그것은 낡고 긁혔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사진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것은 진호에게 메달만큼이나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미첼 대령이 계속했다. 오늘 배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웅은 종종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옳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김 하사관은 내가 알았던 가장 조용한 영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실에는 경외심 가득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학생들은 모두 진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 눈에 그는 이상한 외국인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의 아들이었다. 교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톰슨 교장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군 장교가 학교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다. 박 씨가 그의 뒤에 서 있었고 수민도 함께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교장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미첼 대령과 존슨 교수 사이를 오갔다. 미첼 대령은 군인다운 완벽한 자세를 유지한 채 대답했다. 전쟁 영웅의 기억과 그의 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 있는 중입니다. 대령은 존슨 교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어제 당신은 이 소년이 아버지를 기리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슨 교수는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대령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설명을 들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는 진호를 가리켰다. 바로 이 소년입니다.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존슨 교수는 진호를 바라보았고 다시 교장을 그리고 다시 진호를 보았다. 그의 뺨이 붉어졌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미첼 대령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기보다는 아이를 모욕하는 것을 선택했죠. 존슨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종종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곤 하잖아요. 톰슨 교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존슨 선생, 당신은 교육자로서 학생의 말을 먼저 믿고 의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교장은 진호와 수민 쪽으로 돌아섰다. 김 부인, 진호 군,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와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다. 제 아들이 아버지의 기억을 존중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톰슨 교장은 다시 존슨 교수에게 향했다. 수업 후 내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 문제를 더 논의해야겠습니다. 존슨 교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첼 대령은 진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그가 가르친 대로 행동했어. 존엄과 명예를 지키며.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아버지의 진실이 드러났다. 마침내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진호의 눈길이 교실 뒤쪽으로 향했다. 박 씨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노인은 진호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마치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톰슨 교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대령님, 우리 학교에서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진정한 영웅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가진 것은 큰 특권입니다. 기꺼이 했습니다. 미첼 대령이 대답했다. 사실 가능하다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김 하사관의 봉사와 희생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톰슨 교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전교생 앞에서 연설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미첼 대령은 수민을 바라보았다. 김 부인, 괜찮으시겠습니까? 수민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제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들려져야 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특히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순간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진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진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학교 신문에 싣고 싶어요. 다른 모든 학생들도 알아야 해요. 브랜든과 타일러도 그 뒤를 이어 일어났다. 저희가 도울게요. 브랜든이 말했다. 정말로 미안해, 진호.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용서와 이해의 눈빛. 교실을 나가기 전 미첼 대령은 존슨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김 하사관은 항상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교훈을 어려운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존슨 교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날 학교의 분위기가 변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것처럼 미첼 대령의 방문 이후 학교는 마치 다른 세계로 변한 것 같았다. 톰슨 교장은 김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었다. 교장은 직접 수민의 집을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장은 진호와 수민에게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슨 교수는 일시적으로 수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는 문화 다양성과 교실 내 존중에 관한 특별 연수를 받아야 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반성의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전에 진호를 놀리던 아이들은 이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이었다. 정말 미안해, 진호. 그녀가 점심시간에 진호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네가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어. 에밀리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학교 신문 특별판을 거의 완성했어. 네 아버지 이야기가 메인이야. 보고 싶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가 보여준 기사의 제목은 잊혀진 영웅 존 킴 하사관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미첼 대령과의 인터뷰까지 포함시켰다. 점차 다른 학생들도 진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편안하게. 브랜든과 타일러조차 그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우리가 진짜 바보였어. 브랜든이 인정했다. 네 아버지는 실제 영웅이었는데 진호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아버지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용서는 강함의 표시였고 그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학교는 특별 집회를 열었다. 강당은 학생과 교사들로 가득 찼다. 톰슨 교장은 미첼 대령을 단상에 초대했다. 대령은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가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김 하사관의 사진들과 공식 문서들이 투영되었다. 미첼 대령은 한국 전쟁 중 김 하사관의 봉사와 용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진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수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부심과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다. 강당 맨 뒤에서 박 씨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50년이 지나서야 그는 마침내 오래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전쟁 중에 그와 김 하사관은 서로를 돌보기로 맹세했었다. 이제 그는 하사관의 가족을 돌봤다. 미첼 대령의 연설이 끝난 후 톰슨 교장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김준호 명예상을 제정합니다. 그가 발표했다. 이 상은 매년 탁월한 용기와 정직성을 보여준 학생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교장은 진호를 단상으로 초대했다. 진호가 걸어나가자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김진호 군, 톰슨 교장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당신도 놀라운 품성과 존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신을 모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진호는 학교 복도를 걸었다. 이제 학생들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인사도 했다. 교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사 교사실 앞을 지나갈 때 진호는 액자에 담긴 아버지의 사진이 벽에 걸린 것을 보았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다. 김준호 하사관, 용기, 희생, 명예의 상징.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교문 앞에서 박 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다, 아이야. 노인이 한국어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아저씨. 박 씨는 손을 흔들었다. 내가 한 일은 없다.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은 것뿐이야. 진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메달이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안에 살아있었다. 그의 행동, 그의 선택, 그의 존엄성 속에. 한 달 후 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학교 복도를 당당한 걸음으로 걸었다. 목에 걸린 메달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학우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진호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학생들은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인사를 건넸다. 새로운 역사 선생님인 파커 교수는 진호에게 한국 전쟁에 대한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너의 관점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게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진호는 기꺼이 수락했다. 지난주 그는 20분 동안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다. 한국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쟁 중 한국인과 미국인 병사들 사이의 형제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교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에밀리와 브랜드는 이제 진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함께 앉았고 주말에는 진호의 집에 놀러 오기도 했다. 진호는 그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했고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 주었다. 브랜드는 특히 김치에 푹 빠져서 수민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까지 했다. 교사 휴게실 벽에는 김 하사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매일 모든 교사들에게 조용한 상기의 역할을 했다.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상기였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진호는 학교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학생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은 그에게 과거 통역사로서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박 아저씨. 진호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잘 지내니, 아이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박 씨는 손을 흔들었다. 네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단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너도 구한 셈이지. 진호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비록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정신은 항상 그와 함께했다.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의 예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진호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다. 오늘 나는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진실을 수호하는 것이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오직 남기신 모범을 통해서. 언젠가 나도 아버지만큼 명예로운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 전쟁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진정한 싸움이 매일 조용히 벌어지는 곳에서. 일기를 덮으며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달이 한국에서도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마치 아버지와 그가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진호의 책상 위에는 이제 2개의 보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명예 훈장과 미첼 대령이 준 군인 신분증,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야기였다. 용기, 희생, 명예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진호의 일부가 되었다. 수민이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잠들기 전에 이것을 주고 싶었어. 그녀가 말했다. 봉투를 건네주며. 진호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가 그의 18번째 생일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편지. 지금이 때인 것 같아. 수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다. 강하고 단호하지만 동시에 우아한.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는 시작되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랑과 자부심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명예롭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신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볼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성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온 그 목소리와 정확히 같았다. 어머니가 그를 안아주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붙들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창밖에서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김하사관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